자, 인천 상륙작전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가 여당에 상륙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극장에 갔거든요. 이 전쟁 영화 관련된 것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심정숙 차장. 네. 어느 극장인가요? 네, 여의도의 한 극장인데요.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관람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저 흥행 속도가 정말 무섭죠. 지금 닷새째인데 무려 260만 관객이 봤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속도를 이미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쨌든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답게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도부를 이끌고 관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진석 원내대표 사드에 대한 거 다진다 그랬습니다. 실제 영화 장면이 어떤 건지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영화 속 장면의 모습 보는 것으로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화 속 장면. 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외국인 배우, 헐리우드 배우까지 메가더 장군으로 출연한 이 영화. 방남철도. 저기 이제 그 미군이 인천을 통해서 네. 이제 서울을 바로 탈환한 작전을 하게 했던 그때였던 건데 한국군 특수부대가 월미도였죠. 등대를 확보를 해야 네. 미군이 상륙 작전을 펼 수 있다라고 해서 특수부대 일원이 이제 그 목숨을 걸고 작전을 펴는 건데 다 그거죠.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이뤄서 네.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다는 내용인데 지금 하필이면 사드 배치 때문에 네.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마침 그 시점에 네. 지금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생긴 거죠. 저는요, 이 한국전쟁, 6.25 전쟁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왜 중국군의 참전을 다룬 영화는 없나 하는 의문점을 풀어요. 태극기 휘날리면요. 이것도 인천 상륙작전 할 때는 중국군이 참전하기 전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9월 달에, 10월 달에 이제 9.28 서울 수복하고 나서 11월 달에 중국군이 그 팽덕회가 이르는 항미 원조전이 시작되면서 대포의 전술로 이제 미군 2사단이 녹아나고 그다음에 우리 7사단이 녹고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저게 굉장히 국제전이라고 6.25 전쟁을 가르치면서 중국군이 참전한 거는 꼭 빼고 유엔군만 들어오고 유엔군이 어떻게 학살을 했다는 걸 묘사하는 영화는 있는데 네. 그 인민군하고 우리하고 싸우거나 남부군 같은 영화는 만드는데 왜 중국군은 못하는지 그때 뭡니까 흥남철수가 어땠다는 것도 중국군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영화에도 보게 되면. 네. 그다음에 그 미 해병대가 갔다가 초산 전투에서 얼마나 치열했고 그다음에 압록강까지 갔던 우리 7사단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인민군하고 중국군하고 어떤 조우를 했는지 네. 예를 들어 최은희 씨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중국군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글로벌하고 세계 정세를 딱 보여줄 생각이 있으면 영화에서도 한번 중국군 참전 이후에 우리 일사후퇴 등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의 개입, 그 대목, 상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한국 전쟁의 6.25 전쟁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요소를 빼놓을 수 없는 건데요.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일단 오늘 5박 6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 투어를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진도에 도착했다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진도에 있는 팽목항을 오늘 아침에 찾기 위해서인데 국민 마음의 땅끝은 팽목항을 찾았다.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참사가 발생했던 그 장소죠. 이 시대 최고의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민생 대장정의 시작을 바로 여기서 하기로 했다. 지금 아직도 세월호 사건 저희 광화문 앞에도 늘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팽목항을 방문하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라면을 함께 먹으면서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방문했는데 수염하는 까칠한 모습. 저렇게 어제 처음에 진도에 내려갔을 때 모습인데 수염도 잘 않고 일단 정치권 그 거리를 두겠다는 모습 같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터진 2년 전에도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사건 석 달 후쯤에 당 대표가 됐으니까 네. 당시 그 관리하고 마무리 짓는 그 상황에서 당을 이끌었었는데요. 그 당시도 진도에 갔던 저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요. 어쨌건 김무성 대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전당대회 때는 오는 겁니까? 일단은 5박 6일 일정으로 하고요. 8월부터 앞으로 한 10월까지 이 같은 민심 대장정, 민생 탐방을 한 6차례 정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이죠.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는 어차피 당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갈 것으로 보이고요. 대선
어쨌든 굉장히 부잣집 아들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킴으로써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좀 더 앞으로 더 본격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건 지금 전당대회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어쨌건 어제부터 시작된 당대표를 뽑는 것 흥행이 잘 안 된다고 했고 주목을 잘 못 받는다 했는데 사실 경남 창원에서 열린 첫 번째 합동 연설의 장면은 뜨거웠습니다. 몇 장면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자전거를 탔고 마을회관에서 잡고 이장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바로 이 장막대기를 입고 여러분 저는 온 국민과 함께 누렸습니다. 이 선거는 이정현이가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새누리당 집권여당 유니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남에서 선거 치르면서 참으로 많이 서러웠습니다. 저도 한번 경상도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박수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연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정현! 이정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정현 한번 지켜주십시오! 자, 저건 굉장히 절절하네요. 나도 다른 경상도 지역의 의원처럼 선거운동할 때 박수 한번 받고 환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걸 못했다고 하네요. 점퍼와 자전거. 이정현 의원이 선거운동할 때 굉장히 트레이드마크처럼 보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 곳곳, 네. 그러니까 지역 곳곳을 누볐고 장발을 입었고 이장회관에서 잠을 잤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과 밀착한 모습을 보일 때 입었던 옷이고 그만큼 그러니까 국민들과 밀착해야 되는 게 새누리당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새누리당도 내가 대표가 되면 저 잠바를 입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에 어떤 쌓였던 것까지 함께 나오면서 잠바를 벗는 퍼포먼스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정현 씨를 보면요, 뭐랄까, 약점과 단점을 저렇게 동시에 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정말로 특수관 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꼭 대통령이 무슨 신임을 조사하기보다는 본인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 돕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돌쇠처럼 네.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심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또 하나 제가 좀 장점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네. 적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적지로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깨지더라도 그래도 호남에 가서 네. 삼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뭐 약간의 어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는 네. 김부겸 의원한테도 만나자마자 그랬어. 대단히 그 양반도 네. 훌륭한 사람이다. 네. 어디 여기서 부천인가 어디서 넘어갈 때는 거기 있으면 계속해서 당선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선수 네. 하나 더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버리고 간 건데 네. 저는 이정현 의원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죠. 어쨌건 당 대표로서 과연 표가 뭐가 질까? 친박 진영에서는 이주영 후보가 있고 해서 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난번 있었던 KBS 보도국장과의 전화 통화 이런 등등의 것을 좀 극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표 던지는 날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